230쪽 5연 가겠습니다. 3,405연. 아까 도입부에서요 1, 4연과 5, 8연의 순서를 바꾸면 대칭 구조를 이룰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바다와 관련된 5, 8연을 볼 텐데 5연과 6연의 순서를 바꿔야 대칭 구조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작품을 볼 때 6년 먼저 보고 5연 보고 7, 8년을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6년 볼게요. 살얼이 났다. 발아래 살얼이 났다. 1년에 나와있는 1행과 똑같네요. 근데 청산이 뭐로 바뀌었어? 발아래라고 하는 바다로 바뀌었죠? 발아래 체크해 보시면 여기 나와있는 발아래라고 하는 것도 바다와 동일한 역할과 기능을 할 거야. 시어의 의미가 동일할 거고 남아자개랑 남아자개, 굴조개랑 먹고 남아자개랑 구조개 겹쳐보시면 얘도 마찬가지 소박한 음식입니다. 1년에 나와있는 머리와 다리라고 보시면 돼요. 발아래 살얼이 났다.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5연 가겠습니다. 대충 구조니까 어디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어디다가 던지는 돌인가 누구를 맞추려던 돌인가. 아래 보시면 돌의 의미가 나와 있는데 돌의 의미 거기 나와 있는 걸로 갈게요. 여기서의 돌이라고 하는 건 1번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이랍니다. 근데 이 운명이라고 하는 건 의지와는 무관하겠죠. 그 운명이라고 하는 건 의지와 무관하다라고 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고 2번 시적 화자 즉 화자의 비애감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거예요. 화자의 비애감을 초래하는 원인. 왜 비애감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는지는 다음 행에서 명확히 나옵니다. 미리도 괴리도 없이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윗줄 맞아서 울고 있다. 즉 돌에 맞아서 울고 있는 화자의 모습. 슬픔. 별거 없고요. 7년으로 가겠습니다. 가다가 들어라 듣는다. 애정지 외딴 부엌이나 마당에 가다가 듣는다. 니은 부분 동그라미 쳐보시면 니은 부분은 오른쪽에 나와있는 교과서 어휘풀이로 가겠습니다. 사삼이 집대에 올라서 해금을 혀벌을 들어라. 오른쪽 1번 사슴의 가면을 쓴 광대가 장대에 올라서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2번 보세요. 사슴이 장대 위에 올라갔대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겠죠. 결국 여기서는 2번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2번으로 해석한 이유는 뭐냐면 밑줄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심정. 왜?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그지 같으니까 이렇게라도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는 심정을 드러내는 구절이 니은이 되겠죠. 마지막 가겠습니다. 가단이 배부른 독에 설진 강수를 빚어라. 여기서 말하는 설진 강수라고 하는 건 독한 술이요. 어른들이 힘들 때도 술 마시고 기쁠 때도 술 먹는데 여기서 힘들 때 마시는 술은요 현실의 고통을 잊고자 하는 소재가 되겠죠. 하지만 술을 먹는다라고 해서 고통이 완벽히 해소되진 않을 거니까 일시적인 해소체가 될 거야. 조롱꽃 누룩이 매화 잡사하니 내 어디하리이고 조롱꽃 누룩이 한마디로 막걸리 같은 거 만들다 보면 거기 꽃피죠. 그 상황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롱받고 누룩이 매워서 붙잡은 이 밑줄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남 어찌할 수 없이 술만 먹으면 살아야겠다. 체념적인 태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극복 의지가 드러나기보다는 체념하고 있는 또는 운명론적인 자세가 드러나는 작품이 청산별곡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 나오는 정리하고 확인하기는 많이 봤던 거라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습 활동 가서 학습 활동 볼게요. 오늘 많이 안 할게요. 오랜만에 공부하시는 거라도 적응하기 힘드시니까. 1번 청산별곡을 감상하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이 작품은 8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두 부분으로 나눈 다음에 화자의 정서에 유의해서 각각의 중심 내용을 정리해보자. 중심 내용 보시면요 1사연 전반부, 5, 8년 후반부. 전반부는 청산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5, 8년의 후반부는요 바다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청산과 바다와 관련된 내용이다. 화자가 감정을 이입한 데는 아까 새였죠? 우는구나 새요 그 부분이요. 3번 5연에서
화자가 처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시험 돌. 처한 상황을 읽어볼게. 화자는 자신에게 던진 것인지 누가 던진 것인지도 알 수 없는 돌에 맞아 울고 있는데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이 울고만 있게 되었다면 그 상황은 밑줄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울 만큼 고통스러운 것, 즉 운명론적 체념이 되겠죠. 운명론적 체념. 2번 볼까요? 청산별곡이 고려가요로서 지닌 특성, 고려가요로서 지닌 특성 네모 쳐보시면 이 고려가요로서 지닌 특성은 앞에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했던 부분이랑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시답 첫 번째, 3년에서 동사와 관련된 시어와 시적 상황을 찾을 수가 있는데 따라서 밑줄 작가는 현실에서 고통받는 민중이나 삶의 터전을 잃은 유랑민. 두 번째 가겠습니다. 시적화자는 2연에서 새보다 자신의 시름이 깊다고 하고 4연에서는 밤을 근심하는데요. 5연에서는 원망할 대상을 찾지도 못하고 슬피 운다. 7, 8연에서는 해금 켜는 상황을 통해 기적 소망하고요. 독한 줄로 고뇌를 해소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처지에 놓인 사람은 밑줄 보통 민준이라기보다는 자기의 뜻을 펼 수 없어 고뇌하는 지식인. 이거 이번에 1번 서술형 나올 수 있어요. 서술형이라고 적어놓으실래요? 그러니까 지식인으로 볼 수 있는 판단 근거를 적으세요. 또는 유랑민으로 볼 수 있는 판단 근거를 작품과 연결지어 적으라고 한다면 난이도 계산. 진짜 어려울 거예요. 세 번째, 3년에서 시적화자는 떠나온 삶의 터전을 그리워한다. 작가는 밑줄 어쩔 수 없이 삶의 터전을 떠난 유랑민. 그럼 첫 번째 나와 있는 점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점은 조금 비슷하긴 하죠. 하지만 두 번째 나와 있는 점은요, 연마다 지식인으로 볼 수 있는 판단 근거가 다르게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두 번째 거 잘 보세요. 나오면 유력화, 서술형 나오면 난이도 계산. 오른쪽 페이지 2번 가겠습니다. 운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요소는 뭔가 3인보 동그라미, 후렴구 동그라미, 연장체 동그라미 반복되니까 운율이 형성되겠죠. 2번 고려가요는 밑줄 형식과 주제가 비교적 자유로운 갈래. 형식이 정해져 있다라고 해서 형식이 복잡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교적 자유롭다라고 서술하셔야 됩니다. 여러 연으로 이루어진 연장체 동그라미 아까 봤던 거죠. 반면에 하나의 연으로만 구성된 동그라미 단연체. 그럼 고려가요라고 해서 무조건 분연체가 100%다라고 설명하면 안 되겠네요. 단연체도 있으니까요. 연장체 가운데 12개월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는 월령체 동그라미. 월령체는요 1년을 총 12개월로 나누어서 총 12연으로 표현하는 게 월령체 가사인데요. 월령체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고려가요는 저거나 동동이라고 하는 가사가 대표적입니다. 진솔한 감정을 표현했다는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제면에서는 효도나 충절과 같은 유교적 이념을 노래한 작품. 고려가요라고 해서 유교적 이념을 노래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틀린 문장이 되겠네요. 거꾸로 뒤집어 보시면 에서 현실의 모순에 대한 비판이나 남녀간의 사랑을 다룬 작품까지 다양하게 존재해요. 이 가운데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남녀간의 사랑을 진솔하게 노래한 작품들은 조선시대 때 남녀 상열 지사 39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비판받기도 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에는 해당 내용과 관련된 작품들이 명시되어 있으니까 작품 제목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부 지문처럼 활용될 수도 있겠죠. 3번 가겠습니다. 3번은 좀 볼게요. 다음은 청산별곡과 같은 고려시대의 작품인 공방전인데요. 작품의 표현 방식에 유의해서 동그라미 가전. 오른쪽 작품 길잡이 잠깐 볼게요. 공방전은 밑줄 돈을 의인화하고 있답니다. 돈을 의인화. 여기서 말하는 돈이라고 하는 건 사물이 되겠죠. 사물을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고요. 그 내력과 행적을 동그라미 허구적. 가전도 소설이기 때문에 허구성을 바탕으로 해요. 허구적으로 구성한 가전작품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아래 도움말 볼까요? 가전은 설화에서 탈피하여, 설화 우리 지난번 시험범위였습니다. 주몽신화요. 설화에서 탈피하여 우화, 의인화 수법을 써서 지은 짧은 산문으로
주로 밑줄 사람들을 경계하고 권선이라고 하는 두 글자의 뜻은요, 선을 권하다라는 뜻입니다. 선을 권할 목적으로 쓴 것이다. 사람이 아닌 물건을 의인화하였었기 때문에 가전이라고 부른다라고 나와 있는데, 조금 깊게 한 번만 보시면 가전이라고 하는 갈래에서요, 전이라고 하는 글자를 생각해 보시면, 이 전이 뭐냐면 본받을 만한 인물의 일대기를 추보식 구성에 따라 서술한 글을 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일대기라고 하는 건 출생부터 죽음까지요. 추보식 구성이라고 하는 같은 말, 시간의 순서, 시간의 흐름, 순행적 구성이요. 그리고 전이라는 관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물입니다. 사람입니다. 근데 가정에서 가라고 하는 글자를 알고 계시면 좀 좋은데, 가전의 가짜의 뜻은요, 거짓입니다. 가짜전. 그럼 가전을 가짜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가전이라고 하는 관례는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사물이 사람처럼 표현된 의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의 형태를 100% 따르고 있지 않아서 가전이라고 명칭을 붙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방전이라고 하는 작품도 돈이라고 하는 사물을 의인화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가전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여기서 공방전이라고 하는 작품은 별도로 읽지 않을 거고 학교에서 하면 설명을 드릴 텐데, 공방전은요, 저거는 돈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죠. 돈이 화폐 경제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화폐 경제가 가지고 오는 부정적인 측면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측면을 강조하는 게 공방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에서 하면 할 거고요. 넘어가서 활동 연구까지 한번 볼게요. 234쪽이요. 234쪽에 개강 보겠습니다. 관례 가전 성격 비유적이랍니다. 비유적 가로쳐 보시면 직유, 은유, 의인, 화류죠. 비유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직유, 은유, 의인, 화류요. 여기서 비유적이라고 하는 건 돈을 의인화시켰으니까 비유적일 거고요. 우의적이라고 하는 건 돌려 말하기, 비판하고 풍자한다라고 하는 건 돈의 문제에 대해서 비판 풍자하겠죠. 주제, 재물을 탐하는 세태를 경계한대요.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돈에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농경사회에서 농사 일도 안 할 거고요. 돈만 밝히기 시작하니까 그러한 문제를 비판하기 시작하고. 오 마이 갓. 빨리 할게요. 몇 번 왔어? 빨간 물이야? 주황 물이야? 초록불이야? 꺼진다고? 아니 아직 찍힌 거 있어 근데. 아 찍히고 있긴 해. 중간에 꺼져. 아니 찍고 있는 거야. 아니야 지금 찍고 있잖아. 가고 있잖아. 시간. 아직 20분. 20%야? 몇 퍼야? 퍼만 이렇게 내려 스크롤하면 내려. 20%. 20%? 오케이 빨리 합시다. 아니 이제 배터리가 하고 안 가네. 핸드폰 바꿨겠다 그랬어. 아 작년에 안 바꿨으니까 올해 바꿔야지. 전에 바꾼 거 아니야? 아, 재작년에 바꿨죠. 갤로트 8 쓰다가 비웃는 넘어졌잖아요. 계단에서. 아 빼져가지고. 근데 갤로트가 휘었는데 갤로트가 됐잖아. 오. 갤로트 그거 3일 썼어요. 그리고 핸드폰 전화번호 옮기자마자 갤로트가 침수돼서 안 됐거든요. 1번 사물을 의인화해서 작가의 비판적인 태도를 우의적으로 드러냈다 돌려 말했다. 2번 중국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의 고사를 활용하여 공방의 행적을 드러냈고요. 전기적 구성을 사용하여 전기적 구성이라고 하는 건 일대기적 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했던 거 전의 형식.
인간의 생애를 다루는 것처럼 공방이라고 하는 의인화된 사물의 생애를 서술하고 있다. 예시답까지만 볼게요. 공방전에서 보는 사람의 빗대어 표현한 것과 같이 빗대어 표현 밑줄. 빗대어 표현하였다 같은 말 비유적이다가 되겠죠. 비유한 것과 같이 가전이라고 하는 관례는 사물을 의인화해서 그 생애를 전기 형식으로 서술한다. 따라서 가전이라고 하는 관례는 인간사의 다양한 문제를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다루면서 비평하고 교훈적 내용을 전달하거나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는 적합하다. 이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저는요 밑줄 후대의 고전 소설 발생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어떤 소설이 나오냐면 장기전이라고 하는 관례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장기전이라고 하는 것도요 동물을 의인화해서 독자들에게 또는 인간들에게 교훈을 주는 소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거는 추후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눌러주세요.